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볼리비아전 2대0 승리 직후 경기장 분위기를 뒤흔든 조규성의 한마디, 그리고 기자석을 얼어붙게 만든 손흥민의 충격 선언. 그건 손흥민 형의 부탁이었다. 이 말 한마디가 던져진 순간 경기 내용보다 더 큰 파장이 일었고 대표팀 전체가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라커룸에서는 손흥민이 나 대표팀 떠나겠다라는 말까지 했다는 소식이 퍼지며 한국 축구가 사실상 비상체제에 돌입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닌 현장 주변에서 확산된 루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관계자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은 볼리비아전 경기 상황, 골 장면의 숨은 이야기, 그리고 손흥민 발언 논란까지 전체 맥락을 가장 세밀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볼리비아전은 경기 전부터 반드시 잡아야 하는 승부였습니다. 피파 랭킹 포트 2 유지를 위해서는 2위 연전, 그리고 첫 경기였던 볼리비아전 승리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전반전 한국은 촘촘하게 라인을 압축한 볼리비아의 수비에 꽉 막혀버렸습니다. 슈팅은 있었지만 위력은 부족했고 오히려 볼리비아의 빠른 역습이 더 매서웠습니다. 특히 전반 25분이 강인이 중거리 슛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한 장면, 이재성의 다이빙 헤더가 슈퍼세이브에 막힌 장면 등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전반 후반부에는 오히려 공격 흐름이 볼리비아로 넘어가며 한국이 흔들리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이 시작되자 완전히 다른 경기였습니다. 후반 11분, 손흥민이 손흥민전에서 얻어낸 프리킥, 벽을 살짝 넘기며 감아 들어가는 전매특허 궤적, 골키퍼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A매치 개인 7번째 프리킥 골이자 통산 54호 골. 대전 월드컵 경기장 3만여 관중이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이후 황희찬의 침투, 김진규와의 원투 패스, 이강인의 슈팅까지 분위기는 완전히 한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43분, 복귀한 지 1년 8개월 만인 조규성이 마침내 터뜨린 추가골. 크로스가 수비 맞고 튀어오른 공을 끝까지 따라가서 넘어진 자세로 밀어넣는 집념의 골이었습니다. 힘이 실리지 않은 슈팅이었지만 골라인을 넘기는 데에는 충분했습니다. 한국은 2대0 완승을 거두며 랭킹 포인트를 지켜냈고 월드컵 포트 2위를 향한 희망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조규성이 남긴 말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복귀골 소감을 묻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사실 손흥민 형의 부탁이었다. 이 말을 전한 순간 주변 기자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며 술렁였다 합니다. 조규성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형이 후반에 교체되면서 그러더라고요. 네가 마무리해줘라. 분위기 좀 바꿔줘야 한다. 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넣고 싶었어요. 그 말은 그저 선배가 후배에게 한 응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손흥민이 후반 내내 다소 예민한 표정을 지었다는 현장 기자들의 증언, 경기 중 몇 차례 동료들과 강하게 소통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사실, 그리고 교체 이후 벤치에서 다소 침울한 표정을 지었다는 이야기까지, 이런 여러 조각들이 겹쳐지며 조규성의 발언은 단순한 미담으로 소비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대표팀 내부에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건가? 이런 의문이 기자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발언이 단순한 미담이라기보다는 손흥민이 최근 팀 내부 분위기, 전술 변화, 경쟁체제 강화 속에서 느끼는 부담과 책임감이 반영된 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문제가 폭발적으로 커진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경기 후 라커룸에서 손흥민이 나 대표팀 떠나겠다라고 말했다는 소문이 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매체가 공식적으로 다룬 내용은 아니지만 라커룸 밖에 있던 관계자들 사이에서 비슷한 풍문이 돌아 현장 전체가 술렁였다는 증언이 많습니다. 루머에 따르면 그는 경기력이나 개인 성적 때문이 아니라 최근 대표팀 내부 분위기, 전술적 역할 변화, 그리고 과도한 연속 경기 출전 부담 등이 한꺼번에 쌓여 이런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MLS 일정, A매치 일정, 플레이오프 일정까지 겹치며 체력적 부담이 극에 달했고 한국 대표팀이 세대 교체를 가속화하면서 손흥민의 역할이 애매해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이 발언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많은 현장 관계자들이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선수들이 일시적인 감정 폭발로 강한 말을 내뱉기도 하고 경기 후 라커룸 분위기에서 나온 말은 오해되기 쉽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그만큼 대표팀 내부가 예민하다는 점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어가며 가장 큰 화두로 삼은 것이 바로 전술의 재정립과 세대교체의 가속화다. 이전의 손흥민 중심 전술에서 벗어나며 팀 전체의 균형을 위해 다각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바로 이 지점이 손흥민에게는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대표팀은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축을 중심으로 움직여왔다. A매치가 열릴 때마다 상대팀 스카우터들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름은 늘 선흥민이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그 틀은 확실히 흔들리고 있다. 감독은 더 이상 손흥민 개인 능력 오른쪽 화살표 공격 전개, 오른쪽 화살표 골이라는 단순한 구조에 의존하지 않는다. 대신 속도 연계 패턴 플레이를 기반으로 한 다액형 전술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전술적 조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에이스의 역할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손흥민이 이제는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돕는 축으로 제정이 되는 순간 그는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 오랜 시간 팀의 절대적인 비중을 떠안아온 손흥민에게 이러한 변화는 오히려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세대교체 흐름 속에서 새로운 공격 자원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스피드와 피지컬을 앞세운 신예 윙어들, 전방에서 압박을 주도하는 젊은 스트라이커들, 그리고 유럽 무대에서 전술 이해도가 높은 미드필더들까지 이들은 단순히 백업이 아니라 선발 경쟁을 현실적으로 위협할 만한 존재들로 성장하고 있다. 손흥민은 이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일까? 그는 최근 인터뷰와 훈련 태도에서 더욱 성숙한 리더십을 보여주려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 마치 자신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하듯 후배들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는 듯한 태도 말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태도 뒤에는 어쩔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존재한다. 아직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은데 내 역할이 정말 줄어드는 걸까? 이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고 말하긴 어렵다. 홍명보 감독의 전술 변화는 결국 팀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손흥민이다. 그는 이제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전환기의 중심에 놓인 선수가 되었고 이는 그 어떤 기술적 문제보다 더 깊은 내적 갈등을 만들어낸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은 공식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니면 상당 부분은 경기 직후 현장 주변에서 퍼진 루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건을 중요하게 본 이유는 대표팀 내부의 분위기, 심리적 압박, 세대 교체 과정의 균열 등이 모두 겹쳐 있다는 점입니다. 루머라면 다행이지만 이런 말이 퍼질 정도라면 이미 내부에 작은 불씨가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월드컵이 코앞입니다. 기술도 전술도 중요하지만 대표팀은 결국 심리와 분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손흥민의 발언이 사실이든 아니든 조규성의 말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빠른 진화, 그리고 선수단 전체의 재정비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한국 축구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축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